안녕하세요. 요시아 치과 원장 정수영입니다. 오늘은 요즘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투명 교정, 투명 교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치아가 이동되는 양상들을 미리미리 이제 컴퓨터나 그런 걸로 이용해서 이렇게 배열을 쭉쭉쭉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단계별로 어떤 장치로 인해서 이동할 수 있는 치아 양이 조금 정해져 있거든요. 그 양을 계산을 해서 이제 그에 맞는 장치를 만들어서 그 투명한 장치를 끼는 것만으로 교정이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은 이제 그 3D 시스템, 3D 캐드캠 시스템으로 많이 이용하게 되고요. 환자분의 모양을 이제 폰을 뜨게 됩니다. 폰 뜨면 이렇게 틀어진 게 보이잖아요.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이제 조금씩 이동시키는, 여기서 이렇게 이동, 아시죠?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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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식으로 이제 예상된 이동 경로와 그런 부분들을 예측해서 배열을 시키게 되고요.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표하는 부분은 여기서 조금 더 가지런해지는 이런 양상이 되겠죠. 이렇게 틀어진 부분, 다른 환자분이신데요. 이렇게 틀어진 부분들을 3D 프린터로 이제 이렇게 찍어주게 되고, 요 치아 배열된 모양을 이용해서 이런 장치를 만들어주게 됩니다. 여기 장치가 지급이 되고, 이걸 열심히 끼시면은 이렇게 치아가 배열이 됩니다. 아까 치아랑 비교해보면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금. 그다음에 다시 이 상태에서 이제 본을 뜨든지 아니면 다시 배열시켜서 이런 식의 장치를 만들게 되고, 이 장치를 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동, 또 만들고 이동, 만들고 이동, 만들고 이동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마무리된 장치 뜰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. 처음에 이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치아 사이사이에 치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긴 해야 돼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정을 할 때 이를 뽑거나 이를 갈거나 그렇게 되는데,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이를 뽑는 교정은 거의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를 갈아서, 이상 부분 갈아서 이 사이 틈을 한 0.2mm에서 한 0.5mm 정도씩 갈아주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한 6개월 정도 장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경우에 좀 이상적으로 이동을 한 것 같고요. 보통은 예상보다는 조금 더 장치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. 장치 교정은 어떤 정해진 양을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장치에 의해서 계속 꾸준히 힘을 주게 돼서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치아가 움직이게 되는데,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그 장치에 의도된 양만 움직이게 되거든요. 치아가 잘 움직이는 분들은 그 이동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는데, 이동량을 어느 일정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. 그럼 장치가 안 맞습니다. 안 들어. 안 맞습니다. 그리고 치아를 너무 무리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만큼 치아에 손상이 좀 가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교정이라는 게 결국은 치아에 약간 손상을 줄 수밖에 없는데, 그 손상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야 되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 교정도 조금씩 이동시키는. 콜파 교정 착용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입니다. 자기가 빼는 게 아니니까. 그래서 그만큼 효과를 보려면은 상체도 24시간을 껴야 되는데, 이제 권장 시간은 18시간에서 한 20시간. 한 4시간 정도는 세끼. 내끼리 분들 계시니까 1시간씩 4끼 정도 식사하시고, 양치 한 시간 빼고 있는 시간 동안은 치아는 계속 돌아가는 힘을 가해지거든요.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꼈던 시간에 대한 어떤 상반되는 로스가 생기게 됩니다. 하루에 반만 끼면은 치아는 계속 흔들리기만 하고, 꼈을 때는 갔다가 안 꼈을 때는 다시 돌아가지고, 그 과정이 계속 반복되게 됩니다. 그래서 빼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치아는 계속 왔다 갔다 그런 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그만큼 치아에 좀 무리가 되고요. 치아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교정 중에 많이 불편한 게 뭐냐면은 치아를 흔들어서 교정을 하다 보니까 그럼 밥 먹을 때 치아가 흔들려서 뭔가 불편한 부분들, 그게 좀 있을 거고요.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밥 먹을 때 씹는 어금니 부분은 교정에 보통 포함시키질 않습니다. 이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. 그것 때문에 식사할 때 불편감은 일반 교정보다 좀 많이 적으실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앞니 배열된 틀어진 부분이 보이고 있는데,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치아 사이 갈아주면서 밀어주면서 이렇게 배열을 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. 이런 식으로. 모든 분들이 이렇게까지 잘 되는 건 아니긴 해요. 그리고 이렇게 어금니 움직이는 부분들, 앞니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앞니가 뿌리가 좀 얇고 이동이 잘 되는 치아이기 때문에 투명적으로 충분히 이동이 되는데, 어금니 같은 경우는 원하는 부위까지 이동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. 이분은 이제 앞니 돌출된 부분들, 그래서 요 사이사이 조금씩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넣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. 간단하죠. 이게 4단계는 아니고요. 이런 경우에는 이동량이 한 8개, 9개 정도? 한 반년 조금 넘어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
일반적으로 돌출이 심한 분이나 심한 덧니 그리고 뭐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제가 몇 개 보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투명 교정의 가장 큰 한계점이 뭐냐면은 치아 이동량의 치아가 이제 기울어지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이동량의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돌출이 심한 분들, 뼈가 나오거나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뭐 발치 교정을 했을 때 그때는 투명 교정을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.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방법을 해도 어떤 결과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발치 교정은 투명 교정으로 진행하지는 않고요. 보통 앞니, 이동이 쉬운 앞니 위주의 교정, 그리고 좀 가능하다면 어금니 좀 기울어지거나 그런 것들도 잡아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좀 상황을 봐서 안 잡힌다 그러면은 거기서 스톱을 하거나 아니면은 장치를 붙여서 마무리 교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최근 이제 모치과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모든 교정이 투명 교정으로 된다라고 해서 이제 환자를 시술해서 한 3, 4년 동안, 3, 4년, 4, 5년 이상을 교정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 경우에 이제 대부분 발치 교정도 많고 돌출 교정도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결과가 좀 나오질 않고 지금 딴 치과에서 검사하고 하면서 치아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. 그래서 이걸 다시 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무리한 이동을 했을 때는 투명 교정으로는 치아가 기울어지면서 그 공간이 메꿔져 보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치축 이동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. 투명 교정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뒷발치 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. 그건 또 어떤 문제냐면은 치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돌출을 넣다 보니까 점점 당기다 보니까 치아가 기울어지면서 이렇게 물려진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일반적인 장치 교정에는 그런 걸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떤 장치들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데 투명 교정 같은 경우는 그 장치를 설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무리하게 발치 구간을 당기다 보면은 치아가 기울어지고 뒷발 그 교합이 안 맞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래서 투명 교정을 하실 때는 자기 치아가 투명 교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먼저 설명을 항상 들으시고 그리고 어디까지 될지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는 무리해서 투명 교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반 교정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.